자, 필터 자동화를 이번에는 쿼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작업, 대부분의 작업은 쿼리 편집기로 할 거예요. 뭐, 그 필터링 하는 과정, 그리고 또 기록은 사실 매크로로 하는 게 아니라 쿼리 편집기 자체에 기록 기능이 있어서 쿼리 편집기가 기록을 다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중복된 항목 제거도 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해서 가져올 거고, 기존 방식과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내용을 편집하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이 선택 과정, 데이터 유선 검사를 통해서 선택하는 과정만 기존 방식과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제 작업의 근원이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먼저 쿼리 편집기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에서를 누르면 기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편집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표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표를 만들겠다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그 테이블은요, 이 쿼리 편집기 안에서는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요, 제가 원본이라고 바꿀게요. 원본이라고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필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결과라고. 책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이름 좀 다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본을 가지고 뭘 하시냐면 오른쪽 버튼 참조해서 하나 더 만듭니다. 참조해서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을 뭘로 바꾸시냐면 구분 목록이라고 바꾸십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 참조한 것과 지금 이 복사한 것과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원본의 판매 일자의 형식을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꿨을 때,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경우는 안 바뀝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조한 경우는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둘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분만 남겨놓고 다른 일은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구분을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해서 목록으로 만들고요. 이게 뭐가 될 거냐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결과를 이제 일부는 엑셀 데이터로 가져가야 되고 또 일부는 그냥 연결만 해서 여기에다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개의 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보시죠. 홈 탭에 닫기 및 로드, 다음으로 로드를 눌렀을 때 이 세 개이기 때문에, 편집기가 세 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 표 가져가라 그냥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엑셀로 가져오는지 보시죠.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자, 오른쪽에 쿼리 및 연결에 이 파일에 존재하는 쿼리가 확인이 되고, 이게 시트가 다 각각 삽입돼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위치가 제게는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원본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수정하겠습니다. 원본은 다음으로 로드를 눌러서 연결만 만들게 할 거고요. 네. 연결 전용. 결과는 다음으로 로드해서 특정 위치를 지정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얘를 먼저 컨트롤 X, 자, 컨트롤 X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 잘라내기죠. 해서 현 필터 시트에 특정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X를 해서 이쪽으로 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결과 위치. 이게 최종적으로 필터링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프린트 표시될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놨고요. 자, 다시 쿼리 편집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쿼리 중 아무거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쿼리 편집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원본을 다시 참조해서요. 참조해서 품목만 남겨놓고 제거하고 품목을 중복된 항목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름을요. 품목 목록으로 바꾸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음으로 로드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이렇게 옮깁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이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입니다. 다시 들어가서요. 마지막 작업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참조해서 복사해가지고 지점 목록으로 이름을 바꾸고 얘만 남기고 다른 열 제거, 중복된 항목 제거해서 다음으로 로드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B3 선택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하신 후에 원본을 이러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이 부분으로 지정합니다. 자, 나머지 품목과 지점명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사용자가 필터링 할 기준을 언급하는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사용자가 선택한 것이 변수, 그러니까 고급 필터의 키가 돼서 계속 다른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쿼리 편집기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테이블 범위에서 자, 가져온 거를요. 그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하시면 드릴 다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드릴 다운 한다면 하나의 값이 그냥 값으로 된 쿼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조건이 될 거예요. 테이블이면 안 되고 이게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드릴 다운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값이 있는 쿼리로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구분 값으로 해 주십시오. 구분 값. 구분 조건으로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는요, 연결만 만들기 할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품목과 지점명도 여러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조건이 될 값들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과에 필터링을 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거를 값을 그 결과 그 필터링 한 부분과 연결하는 작업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자, 필터링 하겠습니다. 자, 구분 필터링 하시고 가공식품 아무거나 선택해 하시면 됩니다. 고추장, 지점명, 계산점. 그러니까 필터링 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링 된 행위라는 어떤 적용 단계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링 과정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근데 가공식품, 고추장, 계산점 이렇게 이제 상수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조건이 사용자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구문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고급 편집기를 누르시면 전체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분 가공식품 선택한 거, 뭐 고추장, 품목 선택한 게 다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좀 전에 만들었던 우리 쿼리 값으로 바꾸셔야 돼요. 구분 조건. 큰 따옴표 없이요. 큰 따옴표가 의미하는 바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이죠. 근데 얘는 쿼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필요 없습니다. 품목 조건, 지점 조건. 오타 내지 않고 쿼리 이름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선택한 것이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지고 추출되고 그 내용이 이렇게 고급 편집기에서 수정이 되면서 필터링에 반영이 되겠죠. 완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미 우리가 특정 위치에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냥 닫기 및 로드 하시면 되고, 자 보시죠. 이렇게 변경된 게 그대로 왔죠. 예. 그리고 우리 조건 한번 바꿔볼게요. 공산품 샴푸, 이번에는 지점은 9월정 이렇게 하고 다시 자 새로 고침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방식이 매크로 기록 버튼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썼다면 얘는 새로 고침하면 됩니다.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된 게 반영이 돼서 쿼리 편집기에 단계 거쳐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네. 조금 더 어쩌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매크로로 기록하고 VBA를 공부해서 언어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